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제가 근무하던 학교는 3월이면 노란 개나리가 한창이었습니다. 도로에 인접해 있고 인도가 따로 없어 길 건너편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이 안타까웠죠. 그래도 3월이면 어김없이 개나리는 담장 위로 예쁘게 피어났어요. 그 옆으로 하얀 목련이 질세라 아름다움을 자랑하고요. 조금 더 지나면 홍매화가 도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지요.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담장 가까이에 피어 있네요. 그러다가 4월, 5월, 6월 이렇게 날짜가 지나면서 교정 안에 있는 꽃들이 다투어 피어났습니다. 세상의 꽃들이 똑같은 시기에 일제히 피는 게 아니라 제 색깔로 제 계절에 맞춰 피어난다는 걸 학교 운동장에 피는 꽃들이 잘 알려주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96.3MHz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지기 김덕연입니다. 3월이 다 지나갑니다만 이제 4월을 준비하는 꽃도 있겠지요. 르세라핌 이지로 행복학교 문을 엽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르세라핌 이지를 듣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지가 2분 44초예요. 매우 짧죠. 길이가 짧아지는 건 바로 숏폼의 대중화와 관계 있다고 하네요.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과 같은 숏폼 컨텐츠의 부상은 노래를 인식하는 시간인 1분 미리 듣기보다도 더 빨리, 더 짧게 줄어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노래도 디지털 환경과 관련 있는 거네요. 자, 행복학교 1교시 시작할까요? 그 전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4월 2일 방송에 차원 기자님이 나오십니다. 혁신학교 졸업생 취재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듣는 시간으로 마련했어요. 그날이 마침 행복학교 첫 방송을 시작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학교 개교 기념일인 셈이죠. 이런 날에 행복학교에서 혁신학교 이야기를 하니 저도 기분이 특별합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아이들 코너는 오늘부터 차원 기자님이 직접 소개해 주십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혁신학교 아이들. 지금 교육언론창의 차원 기자님이 나와 계십니다. 혁신학교 청년 졸업생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고요. 우리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에서도 혁신학교 아이들이라는 코너를 바로 이 기사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 차원 기자님 목소리로 직접 말씀을 해 주시면 더욱더 생생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원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언론창 기자 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어, 제가 1주년 기념으로 녹화를 가서 했는데요. 아마 네네. 청취자분들께서 제 목소리를 들으시는 건 이번 방송이 처음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네요. 그렇죠. 네네.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혁신학교 청년 졸업생 취재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네네.
다음 주, 그러니까 4월 2일, 그때는 우리 또 1주년 기념으로 차원 기자님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네. 오늘은 어떤 졸업생을 만나고 오셨나요? 네, 저번 때 황유석 졸업생, 그 다음에 추은진 졸업생 또 소개를 워낙 잘 네네네. 해주셔서 네. 이번에는 제가 직접 박예나 졸업생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러 나왔고요. 이번 네. 기사 제목은 사교육 없이도 할 수 있다. 8년차 직장인이 말하는 다운디 배움 학교라는 기사입니다. 저희 교육언론창에서 바로 네. 보실 수가 검, 있고요. 검색할 수 있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제가 제주도까지 직접 비행기를 타고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네네. 제가 지금까지 취재하러 가본 곳들 중에 가장 먼 곳이었고요. 나중에 아, 해외 특파원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기록은 안 캐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박예나 졸업생은 제주중앙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여기가 이제 네. 다운디 배움 학교라고 해서요. 제주도판 혁신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우리 디제이님 다혼디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제주도 말 같은데 이게 무슨 예, 그렇죠. 뜻일까요? 예, 저도 몰라서 찾아봤는데 다 함께를 의미하는 제주도 방언이라고 다 하더라고요. 함께. 네,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박예나 졸업생이 저보다 2살 누나신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 벌써 8년 차 직장인이라고 하십니다. 네. 예. 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재 일하고 계시고, 그 근처에 있는 동문시장, 제주 동문시장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거기서 네네. 저희가 만남을 가졌습니다. 네. 자, 네.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처음에 이제 취업을 했을 때는 그 드라마 미생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장면들이 공감이 되게 많이 됐다고 해요. 그 미생이 2014년, 그러니까 저희가 중고등학생 때 나온 드라마인데, 어른이 돼서 취업을 하고 보니까 그게 좀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죠. 특히 지금 음, 건보공단에서 일하시기 전에는 은행에서 일을 하셨던 때도 있었는데, 그때 좀 그런 걸 많이 느끼셨다고 해요. 어, 아, 그 가치관도 원래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래요? 네, 지금은 일과 삶의 조화, 그러니까 워라밸이라고 하죠. 이것도 네네네.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분이 캠핑, 수영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요. 제주도가 또 그런 거 하기 되게 좋잖아요, 자연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인스타에 보니까 또 이런 거 즐기시는 사진도 많이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분이 특이한 게 3년 내내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으셨다고 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학원을 네. 전혀 안 다니셨다고 하는데, 이 공교육의 지원만으로도 충분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고등학교를 다니셔서 따신 자격증을 보니까 이 두 손으로도 다 세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자격증을 그러면은 따셨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10개 이상 된다는 네, 그렇죠. 얘기네요. 엄청 많았고, 자격증이, 그게 학교에서 또 그런 걸 다 지원을 해줬다고 하네요. 네, 예. 취업반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네네. 도와줬고, 또 제주도에서는 고졸 취업자들 대상으로 한 박람회가 열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 육지까지 어쨌든 오셔야 되는데, 그런 지원도 또 학교에서 다 해주고, 그 다음에 학생회 활동도 또 오래 하면서 주체적으로 활동도 많이 하셨고, 그렇게 학교 음, 생활을 기억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또 기사에 다 담겨 있습니다. 또 저희가 얘기를 많이 나눈 게 이것도 기사에 있는 내용인데 그 고졸 차별에 대한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박연아 음, 졸업생이나 또 그 동창 친구분들 같은 경우에 고졸로 취업을 하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여전히 학력 차별, 특히 고졸에 대한 차별이 참 심하잖아요. 이게 비하의 뜻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네네네.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하고 싶다 이래야지 했는데 이게 죄는 아닌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죠. 워낙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또 나누기도 했습니다. 다운디 배움학교가 올해 제주중앙고등학교가 운영이 종료가 됐어요. 아, 네, 아쉽게도 네, 그래요? 몇몇 학교들이 이제 운영이 종료가 되는데 그중에 한 곳이 다운디 배움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아쉽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박예나 네네. 졸업생 같은 경우에도 참 아쉽지만 그래도 또 다른 좋은 기회들이 후배들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생각해둔 노래가 한 곡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친환경 감귤 농사를 짓고 있는 루시드 폴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그분이 4월의 춤이라는 노래를 부르셨는데요.
이게 그 제주 4.3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만드신 노래예요. 네, 네. 2018년 때 4.3 사건 희생자 추념식에서 직접 이 노래를 부르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마침 이번 기사가 제주도 배경이기도 하고 또 곧 4월 3일이고 요즘 또 이승만을 다시 띄우려는 막 그런 시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여러 의미에서 이 루시드 폴의 4월의 춤, 이 노래를 같이 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골라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고맙습니다. 학생의 소식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주중앙고 졸업생인 박예나님. 학교에서 했던 여러 활동으로 나도 모르게 틀에만 잡혔던 생각과 편견이 깨지는 일도 있었고, 대학이라는 길뿐만이 아닌 취업이라는 길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학교는 아이들이 다양한 길이 있음을 알게 하는 곳이죠. 2주간 교육 소식. 교육 언론창이 제공한 주요 기사를 살펴봅니다. 사교육비 잡겠다더니 사교육 업체와 손잡다네요. 사교육비를 잡겠다던 교육부와 교육방송이 윤석열 정부 들어 사교육 업체와 손을 잡고 공동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니 2년 연속 역대급 초중고 사교육비 상승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요. 교육 언론 창이 확인한 결과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AI,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제작 사업과 디지털 선도학교 사업 등 AI 디지털 교육 혁신 사업을 벌이면서 민간 에듀테크 업체들을 대거 참여시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민간 에듀테크 업체들의 상당수가 유료 온 오프라인 사교육 사업을 벌이는 사교육 업체이거나 사교육 관련 업체라는 점입니다. 교육부가 오는 2025년 3월부터 영어, 수학, 정보, 국어, 특수교과부터 도입하는 AI 교과서 사업의 경우 사교육 사업과 학원, 자본과 관련 있는 업체들이 이 교과서 개발, 제작에 뛰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AI 교과서는 검인정 교과서 체제로 도입됨에 따라 별도 참여 기업 또는 단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방침에 따라 교육부는 AI 교과서 개발 관련 설명회 등에 한국 에듀테크 산업협회, 디지털 교육협회 등의 업체에 모두 문을 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수원의 대표 라디오 방송 행복, 사랑, 기쁨, 즐거움, 쓰담쓰담, 으쓱으쓱, 얼쑤얼쑤. 수원 공동체 라디오 방송 쏜 FM. 순, 수원의 순, 아니 쏜 FM. 쏜 FM은 96.3M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소문 부탁드립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해 351개 초중고를 지정하면서 시작한 디지털 선도학교 사업에도 사교육 업체들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부 계획에 따라 이 선도학교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사교육 업체 프로그램을 사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데 쓰고 있습니다. 올해 디지털 선도학교는 1000여 개로 늘어납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AI 교과서 사업의 민간 업체, 다시 말해 사교육 업체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사교육 업체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공교육의 목표는 인간을 기르는 것인데 목표가 상충되지 않느냐는 물음에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영국 등 디지털 에듀테크 사업에 먼저 뛰어든 선진국들도 민간 에듀테크 기업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이것은 세계의 추세다.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이런 업체들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처럼 교육 발전과 사회 환원 차원에서 참여한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직접 사교육 업체를 운영하는 회사가 참여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교육언론 창제공입니다. 홍이삭이 노래합니다. 옛 친구에게. 듣고 학교와 영화 코너로 넘어갑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학교와 영화. 지금까지 학교와 영화 이 코너에서 소개한 영화는 40여 편이 넘습니다. 그런데 오늘 퍼스트 그레이더. 저는 이 영화는 단순한 코미디 영화로 생각하고 가볍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이젠 제가 엄청 추천하는 영화가 되었어요. 내용이야 단순합니다. 84세 된 노인이 초등학교에 가서 글자를 배운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종 간의 갈등, 자녀 학습을 위해 다른 학생을 배척하는 학부모 모습, 학교에 피해 갈까봐 전전긍긍하는 학교 운영자의 모습 등 생각할 거리가 많더군요. 저스틴 체드윅 감독으로 2012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OST 첫 곡은 더 스쿨입니다. 천진난만한 얼굴로 학교를 향하여 달려가는 어린아이들 틈 사이에 지팡이에 의지하여 발을 절며 걷고 있는 덩치 큰 어른이 한 명 섞여 있습니다. 그는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방송을 듣고 작은 시골 학교를 찾아간 유일한 어른이죠.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 어른이 바로 최고령 초등학생으로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마루게 할아버지입니다. 84세에 처음으로 글을 배우기 위해 학교를 갔다고 합니다. 처음 그가 학교에 갔을 때는 할아버지를 받아주지 않았지만 마루게는 마치 초등학생이 된 것처럼 반바지에 스타킹을 신고 학교를 다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결국 학교 교장인 젊은 여선생 제이는 그의 집념에 그를 받아들입니다. 나이도 많고 과거 영국 식민지 시절 독립운동을 하다가 겪은 상처 때문에 잘 듣지도 잘 보지도 못하여 어려움이 많지만 글을 배워서 꼭 스스로 읽어보고 싶은 편지가 있다는 마루게 할아버지. 그러나 주변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인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돌아갈 교육의 기회를 낭비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반대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OST는 Walk On and 타이틀 송입니다. 이 영화의 실존 인물인 키마니 마루게는 1920년생이고 2009년 8월 14일에 사망했습니다. 2004년 1월 12일 84세의 나이로 등록하여 초등학교를 졸업한 최고령자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한 케냐 남성입니다. 2003년 정부가 보편적이고 무상으로 초등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자 등록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05년 모범생이었던 마루게는 학교의 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양육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2005년 9월 마루게는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가 모든 사람을 위한 무료 초중등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UN 2005 세계 정상회담에서 연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OST는 플레이그라운드 송입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교육 도서관. 여기는 교육도서관입니다. 교육도서관에서는 제 서재에 꽂혀 있는 책을 다시 읽어보며 우리 교육 문제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구도 유이치 지음 학교의 당연함을 버리다입니다. 이 책을 쓴 구도 유이치는 1960년 출생으로 교원과 교육위원회 위원, 신주쿠구 교육위원회 교육지도과장을 거쳐 고지마치 중학교 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않기, 상위 목표를 기억하기,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교육을 중시하기, 이러한 몇 가지 기본적인 사고방식에 중점을 두고 수많은 학교가 당연하게 여겨온 것을 재검토하고 학교에서 실천했습니다. 그는 일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교육활동은 학교가 달성해야 할 본래 목적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고 판단하며 많은 교육 관계자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합니다. 그는 학교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학교란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 더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자질, 다시 말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교육의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학교를 다시 디자인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육은 현재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 책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지요? 교육도서관 오늘의 책은 구도 유이치 지음 학교의 당연함을 버리다입니다. 소개할 곡은 학교와 영화에서 꼭 함께 듣고 싶은 음악인데요. 영화 OST는 아니지만 영화에서 마루게가 아이들과 어울리는 중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가 함께 부르는 노래의 원곡입니다. 옴니보 컬처의 우후루 프리덤입니다. 우후루는 스와힐리어로 자유라는 뜻입니다. 학교와 영화에서 소개한 퍼스트 그레이더 중 저에게 인상적으로 남은 장면은 여기입니다. 아그네스가 할아버지 죄수 팔찌를 가리키며 묻죠. 이게 뭐예요? 그러자 마루게는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죄수였단다. 와중구. 이 말은 스와힐리어로 백인 혹은 외국인을 뜻합니다. 와중구 영국인들이 우리 땅을 뺏었어. 그래서 그들 보고 땅을 돌려내라고 했지. 근데 그들은 우리 보고 조용히 하라 했어. 그래서 우리는 아주 크게 소리쳤지. 1963년에. 그게 바로 우후루야. 우후루가 무슨 뜻인 줄 아니? 바로 자유란다. 지구를 구하는 수업. 오교시 지구를 구하는 수업 시간입니다.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은 쓰레기로 만들었는데 불티나게 팔리는 패션 아이템을 알고 있나요? 스위스에서 태어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고 자란 프라이탁 형제는 그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지구온난화 수업을 듣고 세차 대신 자전거를 타자고 부모님을 설득했다는 프라이탁 형제. 오늘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은 프라이탁 형제입니다. 마커스와 다니엘 프라이탁은 자전거를 타고 일터로 다니던 중 비가 자주 오는 스위스에서 백팩은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전거를 타고 비에 젖지 않는 물건을 쉽게 꺼낼 수 있는 가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트럭의 방수포로 직접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프라이탁 가방의 원조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딴 프라이탁 가방에 사용되는 방수천은 색과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프라이탁에서 생산되는 모든 가방은 각각 다른 디자인으로 만들어집니다. 프라이탁은 재활용에 최우선적 가치를 두고 운영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단 하나뿐인 가방이라는 희소성이 있는 환경과 디자인을 동시에 생각하는 환경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런 수업 어때요? 재활용에 대한 가치와 실천으로 업사이클링, 재활용, 재사용에 대한 생각을 열고 프라이탁 형제가 지구를 위해 한 일을 미덕으로 찾고 짝에게 설명하며 미덕을 내면화하도록 하는 거예요. (963) 96.3 수원 FM에서 함께 놀아요. 지금 여러분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84세인 마루게 할아버지. 무상교육이 실시되자 글을 읽고 싶어 학교를 찾아 끈질기게 허락을 구하는 모습,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교장, 이런 장면도 나와요. 교장이 할아버지를 보조교사로 임명해서 계속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장면. 이 영화에서 우리는 유연함과 그렇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요. 교육은 유연함이 있어야 하죠. 더구나 학습자 맞춤형을 지향하는 우리 교육은 이러한 유연함을 허용하지 않으면 학교의 자율성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수원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오세요. 행복학교 1주년도 함께 축하해 주시고요. 다음 주 1주년 특집은요, 교육 언론 차원 기자님과 대담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혁신학교 아이들 코너를 직접 진행을 해 주셨는데요. 그 취재 이야기, 그리고 혁신학교 졸업생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행복학교 1주년과 통한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차원 기자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오픈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1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남겨주시거나 신청곡, 사연 등을 남겨주시면 채택된 사연, 채택된 곡 전부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곡 흐릅니다. 마일리 사이러스의 플라워즈입니다. 목소리가 매혹적인 마일리 사이러스. 마일리는
어릴 때부터 웃는 모습이 귀여워서 스마일리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 이를 줄인 애칭이라고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컨트리 뮤직을 제대로 구사하는 젊은 팝 보컬리스트로 손꼽히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학교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저는 행복지기 김덕년입니다. 또 오실 거죠?